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 정권 집권 1년을 맞았고 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 활동에 나선 그 의미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정치 한수 친이계 좌장이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관련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늘의 뜨거운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개 행보로 그저께죠. 대전에 있는 천안함 묘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같이 다녀오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이제 예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인사 찾아옵니다. 그건 이제 하면 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계시니까 그동안에 이제 못 봤던 분들이 인사를 오는 거고요. 단순히 인사하러 오는 거니까 그건 별 정치적 의미가 없고요. 그 대전에 있는 그 천안함 그 묘역하고 그 연평 예전 묘역하고 쭉 다니신 거는 그건 매년 해마다 가는 정례 행사입니다. 정례 행사인데 그 대통령 재임 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이 그래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내가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묘역에는 늘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매번 갔습니다. 퇴임하시기까지 갔는데 한 5년도 안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기간 한 5년 못 가셔서 그때는 우리가 대신 갔죠. 우리가 대신 갔는데 이제 이번에 3인대 나오셨으니까 한 5년 동안 못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이제 가신 거니까 앞으로도 매년 그렇습니다. 가시겠네요. 매년 가는 정례 행사니까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청계천도 가시고 다대강도 추가로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건강도 좀 좋아지시면 이제 집에만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재임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청계천은 서울시장 때 하셨으니까 청계천도 한번 나들이 가보고 사대강도 한번 다녀보고 날 따뜻하면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보겠다 그런 거니까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굴욕 외교, 빈손 외교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23분을 할애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뭔가 좀 회담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그걸 갖고 회담 뒷이야기를 계속 이제 언론에 흘리고 또 그것이 일본 4월 달에 일본 선거하고 맞물려서 일본 국내용으로 자꾸 그거 이제 이용한다는 건 의심이 들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국내에 있어서의 반대 여론을 또 비판적 여론을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내가 잘했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굴욕 외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와 비판의 의견도 경청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나 저렇게 막무가내로 잘했는데 미래를 보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잘했는데 왜 자꾸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야권에서도 무슨 매국 노라든지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억지스럽지만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견해에 따라서는 굴욕 외교로 할 수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참조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한일 회담에 대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 이게
수습이 되지. 예. 그냥 이걸 뭐 막무가내로 내자라는데 왜 말이 많냐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예. 비판의 의견도 좀 그렇습니다. 경청해야 예. 된다. 그 대통령이 할 그 저 덕목 중에 제일 1덕목이 경청 아닙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남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대통령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고 이제 여러 이제 법안들을 이제 통과를 예. 시켰어요. 그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안 예. 세 가지 안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서명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30일부터는 전원위원회 19년 만에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 국회의원 예.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구성이 되고 논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모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 선거제 개편안 그 뭐 세 가지 압축된 그 내용 그리고 전원위원회 구성 뭐 이 부분 어떻게 뭐 지켜보고 김진표 계시는지? 예. 의장이 상당히 의지가 있어서 발전적인데 그 세 개의 안을 정개특위에서 예. 넘어온 세 개의 안을 여야가 하나로 압축해 갖고 전원회의에서 토론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세 가지를 이제 토대로 네, 해서 세 가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압축을 세 하겠다는 가지를 얘기죠. 올렸는데 그 중에 올리겠다. 하나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고 토론을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론은 전체를 다 하고 세 가지를 최종적으로 다 이제 하고. 하나로 이제 정리를 이제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제. 그야 물론 하나로 통과하는데 예, 예. 아마 여야 간에 토론은 세 가지를 하게 될 것 여야 같습니다. 간에 우선. 그 중에 하나를 서로 고를 거예요. 예. 하나를 여야 간에는 합의점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토론을 예. 해야 좀 진전이 있지. 세 개 놓고 토론하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아마 여야 원내 대표들이 뭘 좀 더 축소를 모아야 하려고 된다. 하겠죠. 예, 예.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그야말로 20여 년 만에 전원회의가 처음 열리는데 그 의미를 여야 의원들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이 웬만하면 전원회의까지 안 가는데 선거제도라든지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국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이 제도 때문에 양당 제도가 굳혀져 갖고 국회가 맨날 여야 싸움이나 하는 이런 것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양극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여든 야든 별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국면이 이 제도에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것이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국민이 대표고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예. 국민이 투표로 뽑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투표로 뽑지 않고 그냥 임명하다시피 한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례대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비례대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둔다면 수를 어떻게 하든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그냥 당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뭐 국민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든지 뭔가 국민이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점에 아마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둬야지 그냥 내 자리 유지한다. 예. 그 차원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 줄인다 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예. 할지 중대선거구로 할지. 농촌은 예. 중선거구로 하고 예. 대도시는 대선거구로 한다. 이런 중대선거구로 하든지 예. 소선거구로 할 경우에 지금 지방에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시 조절하든지 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예. 정말 국민이 의사에 맞게끔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300명이 많다는 거니까 예. 줄여라 가는 거는 결국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예. 지역구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예. 아주 혁명적 토론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여야 합의해 예. 갖고 자리 유지하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아마 비난을 예. 받지 못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국민만 예. 바라보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설사 자기가 예. 국회의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예.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예. 됐습니다. 아마 30일쯤에 이제 그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예. 포기 서약식을 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이 체포동의안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에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전개가 돼갈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군사 정권도 아니고 예. 뭐 정권이 야당을 정치적으로 뭐 탄압해서 몰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내려놓는 게 여든 야든 그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고요. 예. 다만 하영재 의원 경우를 보면 예. 나는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그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난 좀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하영재 의원은 그동안에 수사도 뭐 검찰에 나오라면 나가고 뭐 성실히 받았고 또 압수수색 해갖고 증거도 충분히 다 가져갔고 예. 그래도 이미 사건이 시작된 지는 5개월이 넘는데 그동안에 가만 갖고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체포 동의안을 내니까 이재명 그 대표하고 연관지어서 자꾸 쓸데없는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검찰이 나는 이거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뭐 특권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저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 현역 의원인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압수수색도 다 해갖고 또 검찰에 조사 나오라고 하면 꼬박꼬박 나 조사를 예. 다 받았고 그런데 뭐 불구속 기소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예. 문제는 유죄를 인정해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굳이 신병을 구속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이걸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검찰이 진짜 이게 무슨 정치검찰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결하냐 부결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하영재 의원 경우는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내보내는 것이 너무 이것이 좀 상식에 어긋나고 검찰권이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 검찰이 약간은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이 표결 처리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 처리 부분이야 뭐 되게 지금 돌아가는 게 뭐 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거니까 예. 여당 이재명 의원 때문에라도 다 갚아 던질 것이고 민주당이 고민이죠. 이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갚아 던지고 자기들은 부패 던지고 민주당이 고민이긴 한데 나 이건 뭐 국민의힘이 몽땅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뭐 이거는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겠죠.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민주당이 난감하라고 체포동의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 어떤 그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걸 놓고 지금 상당히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지금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진짜 여야 간에 말이 많게 생겼어요. 여야 간에 서로가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돼 있는데 이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이 헌재지 않습니까? 딴 법원도 아니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결과 내용도 이거는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헌재가 이 절차와 심의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겼죠. 아예 아무 문제 없다 했으면 국민의힘도 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뭐 문제 스스로 헌재가 인정해놓고 효력은 효력대로 하니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아마 무슨 뭐 정치재판소다 뭐다 온갖 공격을 다 할 거고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효력은 유지되는 걸로 판결을 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현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현재 소를 제기하는 게 잘못이다. 뭐 이렇게 예. 나갈 거니까 예. 이건 아마 여야가 타협점 없이 좀 앞으로 싸울 거예요, 한참. 헌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수 진보 뭐 성향 때문이다 이러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해석은 있어요. 그렇게 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 해석이 되게끔 뭐 어떤 신문 보니까 뭐 도표까지 그래서 예. 누구는 보수고 누구는 뭐 진보까지 써놓고 예. 헌재가 그렇게까지 여론에 오르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무슨 재판관이 성향을 뭐 보수다 진보다 해갖고 하면 정치인 같은 몰라도 재판관이 그렇게 성향이 분석되면 국민들이 불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잘못. 헌재가 그런 결정한 건 자기네들은 뭐 법 이론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헌재니까. 예. 그러나 아무래도 이 눈치 본다 하는 예.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저기 사정을 다 이제 고려한 그렇습니다. 결과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어제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거를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으로 지금 또 할 수 있는 수사권을 좀 넓혀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불씨가 될 것 같아요. 불씨가 되죠. 예. 그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뭐 탄핵 또 뭐 사퇴 운운하는 건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그럴 것까지 없고, 법무장관이 당연 소송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졌다고 해서 탄핵하고 뭐 사퇴하라고 하면 그건 민주당이 너무 나간 거고. 또 한동훈 장관도 그냥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지. 뭐 또 뭐 당당히 맞서겠다 뭐 하겠다 자꾸 그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도 없고. 그 한 장관이 매사가 그래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대꾸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 그게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러나 그래도 못마땅하지만은 그래도 국회를 존중해주는 그런 좀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면 그냥 나는 뭐 헌재 결정 존중한다 요 한마디로 끝내야지. 그건 말 대꾸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죽으나 사나 한동훈 장관하고 싸움 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말씀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정치회의장에 삼선의 박대출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게 되는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선의 김학용 의원하고 삼선의 윤재욱 의원 두 분의 이제 싸움으로 이제 치러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누가 되든 간에 이 친윤계 일색으로 지도부가 짜여지는 게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끓이겠다던 연포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연포탕이 아주 식은탕 된 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요. 그건 뭐 선거용으로 썼던 말이고. 김학용, 윤재욱 두 의원 다 내가 국회의원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입니다. 두 분 다 뭐 원내대표하기에 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 이후에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전당대회 할 때 윤심대로 대표를 선정한다 이래 돼 놓으니까 국민들도 대표나 당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쳐다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자존감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게 대통령실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해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6대4 정도로 하고 당직도 6대4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당직이 대표보다 전부 주류 일색이잖아요. 이래 갖고는 내년 총선의 확장성을 넓혀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점점 떠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좀 잘 알고 당이 그냥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대통령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니고 예. 당이 좀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는 예. 국민이 다른 의견도 좀 전달해주고 그런 당으로서 주체성이 있어야지. 예. 지금처럼 당직도 전부 윤심 따라 다 해버리고 뭐 말하는 예. 것도 전부 윤심 따라 다 해버리고 이러면 당이 생동감이 없습니다. 예. 생동감이 없으면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저건 좀 아주 참 난처한 예. 다 새로운 지도부가 좀 유념해야 될 그렇습니다. 대목이군요. 예. 1번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